안녕하세요. 베스펄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후토시키 퍼즐에 대해서 해법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후토시키 퍼즐은 5 곱하기 5 형태고요. 어려운 형태의 퍼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토시키 퍼즐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추천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후토시키 퍼즐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5 곱하기 5 형태의 후토시키는 가로 세로에 1부터 5까지 숫자를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고요. 부등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 부등호가 있는데 이것은 인접한 두 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열 첫 번째 칸에 2가 들어가면은 두 번째는 무조건 1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는 것이 후토시키 퍼즐의 목적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해법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숫자가 몇 개가 있고요. 부등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첫 번째 줄에 1이 왔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1은 두 번째 칸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1보다 작은 숫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1부터 5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은 큰 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크다 쪽에 1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섯 번째 줄에는 1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무조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맨 위에 2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1이 되잖아요. 근데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칸에 또 2가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작다니까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1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립이 안 되고요. 네 번째 칸에도 2가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1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는 다섯 번째 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대입을 통해서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은 수나 큰 수를 배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칸에 5가 들어가면은 위쪽에 5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 되고요. 네 번째 줄에는 이미 5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5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만 5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만족하는 것을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후보수를 적는 것이 해법을 위해서 가장 명확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수 쓰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에서 남아있는 숫자는 3과 4잖아요. 그래서 3, 4를 일단 후보수를 쓰겠습니다. 여기도 3, 4를 쓰고요. 네 번째 줄에서 보시면은 3, 4보다 작다 쪽에는 3, 2, 1이 돼야 되는데 1이 이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 3이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서도 2, 3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 열에서 보시면 1과 2, 3, 2, 3이 나오니까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는 무조건 4 아니면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 5, 4, 5를 이렇게 후보수를 적어주시면은 좀 더 접근하기에 편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보시면은 다섯 번째 열에는 1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것이 2, 3만 가능하죠. 그리고 가운데는 3, 4가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한 수를 적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첫 번째 줄에서 보시면은 1과 2와 5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3과 4가 가능하고요. 여기도 3, 4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2, 3은 이 부분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미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2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2는 첫 번째도 못 들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못 들어가니까 2라는 숫자는 다섯 번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열에서 두 번째 칸은 3 아니면 4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1과 2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1과 2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1, 2는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다섯 번째 칸에는 1과 2, 3, 4가 제외된 5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 5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옆에는 4, 5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은 4가 되고요. 그리고 맨 앞에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5가 되고 이제 3, 4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3이 있으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4가 되고요. 또 이 부분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 수도쿠의 규칙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가 되고요. 이쪽에는 3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4가 되고요. 그리고 3, 4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은 3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3이 되면은 작다 쪽에는 2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칸에는 1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수도쿠 규칙에 의해서 쭉 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후보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립하는 것이 유일하게 되는 것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해결하는데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큰 5 또는 가장 작은 1, 이 숫자들의 배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5보다 더 큰 수는 1부터 5까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1부터 5까지 1보다 작은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5라든지 1이나 이런 숫자들을 배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는 후보수를 적는데 후보수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예를 들어서 2, 3 중에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2, 3, 2, 3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2나 3이 엇갈려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숫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후보수를 적으면서 반드시 되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떤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기 퍼즐 같은 경우는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또 이거밖에 안 되고 또 후보수를 적었더니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면은 풀이하는 데도 굉장히 즐겁고요. 또 논리성이나 또 창의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어서 좋은 퍼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